장마통에 갓 첫날 밤을 보낸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나흘째 비가 쏟아지더니 내가 넘어서 논밭이 모두 흙탕물에 뒤덮여 버렸다. 앞으로 사흘만 이대로 비가 계속한다면 태식의 집도 홍수에 휩쓸릴 것 같다. 태식은 툇마루에 서서 온 마을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다. 흙탕물 위를 초가지붕이 둥둥 떠간다. 벌레 먹은 나무 기둥도 떠간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세차게 굽이치며 흘러간다. 농짝, 문짝, 나무 솥뚜껑. 태식은 아무 말도 없이 그것들을 보고만 있다. 부뚜막에 앉아서 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는 새댁도 말이 없다. 그들은 어쩌녁에 첫날 밤을 지낸 사이였다. 아침도 함께 먹었으나 새댁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남편을 정면으로 본 일이 없다. 그녀는 부끄러워서 남편을 볼 수가 없었다. 태식도 부끄러워서인지 도통 말이 없다. 밥 먹을 때에 그는 제밥을 듬뿍 숟갈로 퍼서 2번 새댁의 밥그릇에 보태어 주었을 뿐이다. 2수를 주어야만 정든다는 말을 생각하고 새댁은 뺨이 화끈 달았다. 쥐가 댓말이 우우 몰려서 부엌에서 툇마루로 달려갔다가 기둥에 기어오르더니 다시 툇마루 밑으로 짹짹거리며 부산하게 다름질을 친다. 홍수엔 쥐가 가장 예민하다고 한다. 물이 쥐구멍을 막는 탓이리라. 새댁은 집이 홍수에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없었다. 그녀는 부뚜막에 앉은 채 남편을 관찰하기에 골몰하고 있다. 결혼하기 전에 그들은 꼭 한번 만나본 일이 있으나 새댁은 태식의 발만 보고 있었다. 어쩌녁에도 새댁은 남편을 보지 못했다. 때문에 새댁은 함께 한밤을 보냈으나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키는 중이고 건강한 몸집임은 짐작할 수 있으나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것이다. 중매 노인의 말에 의하면 어떻든 그만큼 사나이답게 생긴 남자도 보기 드물 것이라 했다. 태식은 어릴 때부터 온 마을 이주사댁의 머슴으로 있었다. 부지런하고 곧아서 주인이 각별히 아껴주었다. 새댁은 살결이 검고 예쁜 편은 아니었으나 마을 남자들은 그녀의 젖은 듯한 검은 눈만 보면 왠지 몸이 째릿하고 숨이 턱 막힐 것 같다는 말을 듣던 처녀이었다. 그들의 혼인은 말이 있은 지 열흘 만에 간단히 성취되어 버렸다. 태식은 새댁을 본 일은 없으나 고를 것 없이 첫 번째 통혼인이 한다는 것이었고 새댁은 집이 어려워서 하나라도 식구를 빨리 덜어야 하는 급한 사정에서였다. 태식의 주인은 아따 그놈 끔찍이도 장가가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하고 웃었다. 주인집 산지기가 살던 초가 한 칸방에 주인은 부랴부랴 신문지로 도배를 해주었다. 비가 쏟아져서 혼인식인데도 별다른 음식도 못하고 태식과 새댁은 주인집 대청에서 상위에 떡 한 접시, 쌀밥 2그릇, 국 2그릇을 올려놓고 맞절을 2번씩 했을 뿐이다. 손님도 없었다. 그래도 태식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았다. 새댁은 혼수라고는 넝마 한 조각도 없었다. 식이 끝나자 태식은 솥에 숟갈 2, 젓가락 4자루, 밥그릇 2, 고추장 1깡통, 간장 1깡통을 넣고 그것을 등에 지고 산을 넘어서 산지기가 살던 초가로 갔다. 새댁은 주인집에서 준 유일의 침구인 모포 2장과 베개 하나를 똘똘 뭉쳐서 머리에 이고 주인집의 우산 하나를 중매 노인과 함께 쓰고 새 집으로 온 것이다.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진 듯하더니 다시금 후다닥 쏴하고 퍼붓기 시작한다. 그 빗소리에 새댁은 흠칫 놀랐다가 홀로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놀란 것을 남편에게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겼다. 천장에서 노래개 한 마리가 부엌 바닥에 뚝 떨어지더니 흰 백가죽을 훌렁 뒤집는다. 그놈이 수십 개나 되는 발로 다시 지걱지걱 기어가려고 할 때 새댁은 신발로 꽉 눌러서 죽여버렸다.
그러자 또 한 마리가 새댁의 어깨 위에 뚝 떨어진다. 그녀는 그것을 손으로 털어내려 역시 꽉 밟아버린다. 날이 습하니까 지붕의 집 사이에 노래기가 우물우물한다. 한여름 내내 매미 소리 한 번 귀뚜무로라도 들을 수 없는 벌거숭이 산이고 보니 물의 피해는 맡아놓은 고장이긴 하나 숲이 없는 탓으로 뱀이 없는 것만은 천만 다행이다. 물에 못 견디면 뱀은 사람에게 감기기가 일수다. 때문에 홍수도 무서우나 한층 더 두려운 것은 홍수 때의 뱀이다. 뱀 없는 것만은 다행이요. 하고 새댁은 생각한다. 쥐가 댄말이 우우 몰려서 찍찍거리며 부엌에서 툇마루 아래로 다름질을 쳤다. 새댁은 툇마루 끝에 버티고선 남편의 굵직한 검은 정강이를 보니 왠지 든든하다. 그녀는 어쩌녁을 생각하고 수줍음에 가슴이 뛴다. 세차게 흐르는 홍수엔 아까보다도 떠내리는 물건이 훨씬 많아졌다. 장독이 떠내려가다가 흙탕물 속으로 푹 가라앉는다. 옷보따리, 베개, 갈퀴, 남비, 양은솥이 뒤집힌 채 떠내려간다. 태식이 가지고 싶은 것만이 유독 그의 눈에 뜨이는지도 모른다. 태식은 눈을 점점 더 크게 뜨고 상류로부터 하류로 시선을 옮기고 그의 시선이 쫓는 대상물이 안 보이게 되면 다시금 상류로 눈을 돌린다. 허여무례한 것이 떠내려왔다. 그 뒤에 울긋불긋한 것이 보인다. 이불하고 요다. 새끼로 동여맨 것이 풀어졌는지 언저리에 새끼가 너저하게 흩어져서 떠내린다. 이불과 요, 이불과 요. 태식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이 말을 되풀이해 본다. 이불과 요. 그것은 참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불과 요는 차츰 태식의 집 앞으로 흘러온다. 태식의 커다란 눈에 빛이 번쩍였다. 그는 고개를 획 돌려서 새댁을 보았다. 그 찰나 새댁의 젖은 듯한 검은 눈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태식의 몸이 째릿하고 저렸다. 새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새댁의 얼굴이 불덩이처럼 탔다. 새댁은 지금 처음으로 남편의 시선과 마주친 것이다. 이불과 요. 태식은 이불과 요가 서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며 하류로 멀리 사라지자 다시금 상류로 눈을 돌렸다. 새댁은 부끄러움에 깜빡 숨이 막힐 것 같았으나 이번엔 한층 대담히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입속으로 말해본다. 네, 서방님. 그때 갑자기 태식이 괴상한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쿵소리를 내며 툇마루에서 뛰어내려 빗속을 다름질친다. 새댁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태식은 불과 10걸음도 뛰기 전에 흙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갔다. 새댁은 툇마루 끝에서 여보! 하고 불렀으나 그것은 말로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어떡할까 하고 가슴만 졸인다. 쏴 하고 빗줄기가 다시 퍼붓기 시작했다. 태식은 순식간에 물 한가운데까지 헤엄쳐가서 서너 간 남짓한 돼지 우리를 붙들고 있다. 새댁은 비로소 남편의 행동을 이해했다. 차차 돼지 새끼 한 마리 줄 테니 먹여보라 라고 하던 태식의 주인의 말이 생각혔다. 새끼 돼지는 6달이면 새끼를 낳는다. 한 번에 5-6마리를 낳기도 한다. 그것들이 반년이면 또 새끼를 낳는다. 암놈은 두고 순놈은 판다. 암놈은 두고 순놈은 적어도 10,000환에서 15,000환으로 나간다. 뿐만 아니라 돼지의 거름은 비료 중에도 가장 좋은 것이다. 내 눈엔 돼지 거름만 주어야지. 돼지 거름만. 그러나 태식은 돼지 우리를 장만할 수가 없었다. 웬만큼 튼튼한 것이 아니면 돼지가 밖으로 뛰어나간다. 밖으로 나가다니 안 되지,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애초에 없는 것만도 못 돼요. 태식은 돼지 우리의 한 모퉁이를 움켜쥐고 기슬그로 끌기 시작했다. 물결이 새어서 우리는 끌어도 도로 내려간다. 우리는 두자 남짓한 단단한 나무 토막으로 되어 있다. 그 나무 토막을 철사로 잇고 있다. 게다가 넓이가 서너 간 남짓하니 돼지 10마리는 넉넉히 기를 것 같았다. 우리로서는 다시 없이 좋은 것이었다. 이놈!
하며 태식은 있는 힘을 다 짜내어 기슭으로 끌었다. 태식의 머리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눈과 코에 마구 흐르는 빗물을 태식은 굵직한 손등으로 쓱쓱 닦아내었다. 물이 허리까지 찬다. 빗발이 새어서 흙탕물의 수면이 들끓고 있다. 어쩌다가 파도가 밀리는 통에 우리가 저절로 기슭에 올라간다. 태식은 하고 홀로 환성어를 올리며 기슭으로 뛰어올라 우리를 끌었다. 그러나 다시 물결이 와싹 밀렸다가 나가는 통에 우리는 흙탕물 속으로 스스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놈이 하고 태식은 당황하며 우리를 잡았다. 우리는 덥석 한번 물결을 타더니 세차게 흐르기 시작한다. 태식도 우리와 함께 떠내려갔다. 태식은 우리를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게 되었다. 놓으면 물이 깊어서 익사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잡고 있으려니까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막연하고 기막혔다. 태식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려고 했으나 그것은 헛수고임을 알았다. 기슭에는 인가도 없고 빗속에 다니는 사람도 없다. 태식의 집도 안 보인다. 태식은 혹시 뗏목이 없을까 하고 무리를 두리번거려 보았다. 뗏목은 홍수 때에 한몫 보는 일이 많았다. 물건을 건져두었다가 팔아서 곧잘 사는 사람도 있었다. 빗발이 가늘어져서 강위는 훤히 보이나 뗏목은 안 보였다. 우리는 세차게 굽이치며 떠내려갔다. 우리가 물결 위에 굽이칠 때마다 태식은 흙탕물을 머리로부터 뒤집어 썼다. 그럴 때는 태식은 흙탕물이 들어갈까 보아 눈을 질끈 감고 입을 꽉 다물었다. 우리가 잠잠해지면 비가 얼굴에 흙탕물을 씻어내렸다. 그렇게 하여 얼마를 표류했는지 모른다. 기슭에 있는 얕은 산들도 도무지 눈에 익지 않다. 태식은 그가 어디쯤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차차 불안해졌다. 태식은 이제 돼지우리를 생각할 여유는 조금도 없었다. 어서 기슭으로 올라가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물은 가슴까지 찼다. 태식의 피부에 소름이 쭉 끼쳤다. 태식은 무엇보다도 추워지는 것이 곤란한 일이었다. 떨리면 헤엄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초조해졌다. 그는 다시금 물 위를 두루 살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돌리자 어이,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쳤다. 그의 눈에서 광채가 번뜩였다. 불과 50m도 안 되는 곳에 뗏목이 보였기 때문이다. 남자 둘이 타고 있다. 뗏목은 태식의 소리를 듣고도 모른 채 하는지 못 들었는지 태식을 구하려는 눈치가 없다. 뗏목은 사람에게 냉정하다는 말을 들어온 태식은 붕괴했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니. 태식은 어이! 이 옌병에서 고꾸라질 놈들아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며 돼지우리를 놓고 뗏목 쪽으로 헤엄쳐 갔다. 물결을 거슬러 오르기 때문에 헤엄치는데 여간 힘이 들지 않는다. 흙탕물이 눈으로 귀로 코로 사정없이 들어온다. 태식은 코를 풀고 고개를 들고 헤엄쳐 갔다. 한참 헤엄치다 보니까 뗏목은 도리어 하류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태식은 화가 바짝 치밀었다. 그는 뗏목만 붙들면 거기에 탄 두 놈을 당장에 물속에 거꾸로 집어넣을 테니 두고 보라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태식은 뗏목을 향해 도로운 물결을 타고 내려가는데 물에 파묻혀서 위만 조금 남은 뚝이 보였다. 태식은 그 위에 올라섰다. 물에서 나오니까 그는 살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을 벌리고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팔도 흔들어 보고 고개도 돌리고 허리도 굽히며 운동을 했다. 뚝이 홍수의 한가운데쯤 있으니 홍수의 넓이가 내의 2배는 되는 성 싶다. 빗줄기는 한결 가늘어졌다. 태식은 뗏목을 향해 다시 소리쳤다. 사람 살려! 이 물귀신에 잡혀갈 놈들아. 사람 살려! 그러나 뗏목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뗏목에 탄 사람이 갈퀴 같은 것으로 물 위에 무엇을 건지고 있다. 사람 살려! 태식은 분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
빗발이 굵어지더니 쏴 하고 퍼붓기 시작한다. 그러자 태식의 발밑에 뚝이 우르르 무너지며 물속으로 꺼져버렸다. 태식은 깜짝 놀라 헤엄치기 시작했다. 눈겨냥으로 재어보니 기슭보다는 뗏목이 훨씬 가깝다. 태식은 맹렬히 헤엄을 쳤다. 그는 기어이 뗏목을 붙들고 말았다. 뗏목 위에 사람이 놀라며 그를 잡아 올려준다. 아이, 웬일이요? 이 영감님 댁의 새신랑 아니요? 하며 또 한 남자가 태식에게 다가온다. 태식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아마도 운마을 사람인 것 같다. 태식은 아무 말도 없이 심호흡을 몇 번 하고는 뗏목 위에 누워버렸다. 그는 기진맥진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뗏목만 붙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물속에 거꾸로 집어넣겠다는 생각은 까맣게 없어졌다. 태식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누웠다가 일어났다. 일어나서 몸을 살펴보았다. 웃옷은 오른편 소매만 어깨에 붙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없다. 물결에 찢기어 흘러간 모양이다. 주걱 역시 한 가지다. 몸에 붙어 있는 것은 가죽 혁대와 혁대 근처에 떨어져 나간 주봉에 남은 헝겊이 나불나불 달려있을 뿐이다. 그는 전현 벌거숭이였다. 뗏목 위에는 솥, 남비, 괭이, 삽 같은 것이 건져져 있다. 그러나 태식의 몸을 가릴 만한 것은 없다. 태식은 여기가 어둠에쯤 돼요? 하고 물었다. 한 사람이 당고을 조금 지났어. 한다. 그렇다면 태식의 집과 얼마 안 떨어진 셈이다. 그러고 보니 기슭의 산이 바로 그의 집이 있는 산임을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 태식은 지금 그 산의 남쪽에 있고 그의 집은 산 고개 너머에 있는 것이다. 태식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날이 어둑어둑하다. 저녁 때도 넘은 것 같다. 태식은 거의 반나절을 물에서 보낸 셈이다. 그런데 어저께가 날 잡은 날이라던디 장계는 갔어? 하고 뗏목 사람이 태식에게 묻는다. 태식은 야, 하고 대답했다. 비가 오는데? 야, 뗏목은 기슭으로 가까워 갔다. 태식을 내려주고 그들은 좀 더 일을 한다고 한다. 뗏목이 거의 기슭에 가까워 갔을 때 태식은 흙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그는 아까 그 돼지우리가 기슭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 기쁜 빛이 가득 퍼졌다. 고마워요. 태식은 놀라서 눈만 휘둥그렇게 뜨고 있는 뗏목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던지고 기슭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돼지우리를 끌었다. 우리는 물에 젖어서 여간 무겁지가 않다. 그대론 도저히 집까지 끌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나무 토막을 잇고 있는 철사의 마디를 찾았다. 철사를 푸니까 돼지우리는 이내 부서졌다. 그는 나무 토막을 가지런히 쌓고 철사로 동였다. 무겁기는 하나 운반하기 쉽게 되었다. 태식은 벌거벗은 채 그것을 끌며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빗줄기는 가늘지만 반나절 물속에서 언 몸에는 얼음같이 차다. 비가 다시금 쏴하고 쏟아지더니 태식의 몸의 흙탕물을 깨끗이 씻어내린다. 태식을 보자 툇마루 끝에 홍수만 보고 섰던 새댁이 눈물을 확 쏟는다. 무척 울었는지 눈두덩이 부어있다. 태식은 새댁을 보고 웃으려고 했으나 그만 방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태식의 전신이 와들와들 떨렸다. 새댁은 모포를 깔고 또 하나의 모포로 태식을 덮어주었다. 그러나 태식은 여전히 떨었다. 더 이상 덮어줄 것이 없었다. 새댁은 울고 싶었다. 방에 불을 떼려고 해도 뗄 것이 모두 젖어서 타지 않는다. 새댁은 도로 방으로 들어갔다. 모포가 들썩거렸다. 태식이 몹시 떨고 있는 것이다. 태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춥지 않게 해줄까 하고 새댁은 가슴을 졸였다. 새댁은 남편의 손을 잡아보았다. 부끄러운 것 같았으나 하는 수 없었다. 손이 싸늘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태식의 손을 비벼주며 몸을 남편의 몸에 바싹 대었다. 그녀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그녀는 체온으로 추위를 덜어줄까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태식은 점점 더 떨었다. 새댁은 당황하여 손으로 태식의 몸을 여기저기 마구 쓸기만 하다가 저고리를 벗고 남편의 가슴에 몸을 대어주었다. 남편은 그래도 떨었다. 새댁은 초조해졌다. 그녀는 치마도 벗고 속옷도 벗었다. 새댁은 이제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따뜻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새댁은 벗은 몸을 남편의 어은 살에 밀착시켰다. 새댁은 온몸으로 태식의 몸을 포근히 쌌다. 꽁꽁 얼은 어깨와 팔꿈치와 무릎은 겨드랑이와 오금으로 싸주었다. 새댁은 입술을 태식의 새파란 입술에 갖다 대었다. 태식의 입술은 얼음같이 차다. 태식은 눈을 감은 채 인사불성이었다. 태식의 입에 입을 대고 있노라니까 그의 인중이 빳빳이 굳어가는 것을 새댁은 느꼈다. 새댁은 깜짝 놀랐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인중이 굳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새댁은 남편의 인중이 굳지 않도록 인중과 콧날을 빨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편 손으로 남편의 몸을 쓸었다. 그녀는 그녀의 몸 외에는 남편을 위한 다른 아무런 수단이 없다. 약도 없고 불도 없고 이불도 없었다. 도움을 청할 이웃도 없었다. 한밤중이었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죽지 말아요. 죽지 말아요. 새댁은 속으로 말했다. 눈물이 그녀의 젖은 듯한 검은 눈에 하나 가득 괴었다. 새댁은 팔이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다. 입술도 아팠다. 그러나 그녀는 빨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태식의 몸이 더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뜨거워갔다. 나중엔 불덩이처럼 끓었다. 태식은 무엇인지 자꾸만 헛소리를 했다. 그의 입술이 바지직 탔다. 새댁은 이제 그의 입술을 빨았다. 태식의 입술은 고열에 자칫하면 말라버리려고 한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날이 셀 무렵에 비로소 태식의 열이 내렸다. 새댁은 미음을 끓였다. 태식은 얼굴을 씻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얼굴은 축이 났으나 여전히 씩씩했다. 새댁은 그 얼굴을 사랑스러운 듯이 보았다. 태식은 씩 웃고 밥상에 앉았다. 쏴 하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노래기 한 마리 상위의 간장에 뚝 떨어진다. 남편이 먹기도 전에 새댁은 울상이 되었다. 태식은 굵직한 손가락으로 간장 종지에서 노래기를 집어서 방 밖으로 휙 내던진다. 그리고 그 간장을 미음에 쭉 붓고 미음 한 그릇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태식은 밥상을 들어서 툇마루에 내놓고 일어서려는 새댁의 치마를 불끈 잡고 끈다. 새댁의 그 젖은 듯한 검은 눈이 활활 타며 태식의 눈에 감기고 입술에 감긴다. 태식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다. 쥐가 댓말이 우우 몰려서 방으로 들어와 태식의 등 위를 지나서 들창문 밖으로 주르르 다름질쳤다. 비가 다시금 쏴 하고 쏟아진다.